안녕하세요. 인투엔TV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네요. 오늘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특수교사로 근무를 했었고요. 또 지금은 현재 인지학습 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저희 직업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특수교육과가 전국에 한 6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수교육과에 다니고 특수교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그게 뭐하는 직업이냐,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시거나 뭔가 좀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겠죠. 좋게 얘기하면 그런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조금 평가절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지금은 특수교육과가 거의 40개가 넘더라고요. 많은 대학에서 40개가 넘는 대학에서 이 과를 개설할 만큼 수요도 많아지고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학생들도 많다는 뜻이 되겠죠. 거기에 발맞춰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진로를 선택하는데 또는 특수교사에 대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영상이고요. 특수교육과가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특수교육과에 가면 어떤 자격증이 나오는지, 그다음 세 번째는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특수교육과에 가면은 어떤 공부를 할까요? 특수교육과에 가면 일반 아동들이 아닌 조금은 이렇게 정상 분포 곡선에서 설명을 하자면 요 정상 범위가 아닌 그 측면에 포함된 아이들, 조금은 편차가 좀 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 것을 공부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영재아나 우수아도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지적 장애야, 시각 장애, 조금 이런 일반인들과는 다른 특수한 교육적인 방법이 필요한 아이들도 물론 특수교육의 대상자이지만 우수와 영재아도 특수교육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영재교육은 다른 사교육이나 그런 기관에서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장애아동, 또 학습장애나 이런 주의집중력 장애뿐만이 아니라 지적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서장애, 행동장애, 또 뭐가 있을까요? 자폐나 이런 것도 정서장애, 행동장애에 포함되고, 또 지체장애, 이런 것도 다 장애 영역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 장애 영역별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특수교육이 아이들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수준을 낮추는 것만이 특수교육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의 장애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는 것인지 배우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 아동에 맞추어서 그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졸업을 하면 나오는 자격증의 종류가 다양해요. 유아, 초등, 특수, 유아, 특수, 초등 특수, 중등 특수, 직업 특수교육까지 졸업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받는 자격증에 따라서 내가 취업을 하고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상황, 그 여건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어떤 학교에 가게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는데 중요한 고려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를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화여대 특수교육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될 때 거기를 졸업하면 초등 특수교육 자격증만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알게 됐어요. 복수 전공의 기회가 있고,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면 다른 유아 특수나 중등 특수도 딸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었을지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아무튼 초등특수만 저는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화여대가 아직도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특수교육과가 지금 개설된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어떤 학교는 초등특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유아부터 중등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학교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직업재활에 특화된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셔야 돼요. 내 점수대 플러스 또 그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떤 자격증을 주는지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교육과가 대학원에 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졸업하면 직업재활 쪽으로 직업특수학교 자격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자격증은 또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고 다른 학교랑은 조금 다른 차별화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주대나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유아부터 중등까지 다 가능하다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시고 내가 졸업 후에 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유아특수교육 자격증을 주는 학교로 가야겠죠. 나는 아니다 직업이나 아니면 중등특수로 가고 싶다 했을 때는 중등특수 학교 자격증을 주는 대학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시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중등특수까지도 나올 수 있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지금 뭐 계속 특수교육을 계속 지금 현장에서 학교 내에서 교사로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특수교사로 근무할 때 초등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하면서 좀 큰 아이들도 가르쳐 보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나와 맞는 조금은 더 넓은 그 적성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조금은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뭐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진학과 관련해서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일단 첫 번째 특수교사가 되겠죠. 특수교사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일반 학교 내에 특수학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자기 반이 따로 있고 한두 시간 정도만 특수학급에 와서 그 선생님이랑 특수학급 선생님이랑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학급이라는 데가 있고 또 요즘은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순회를 나가는 거예요. 뭐 학교로 순회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 정도가 심하면 집에서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럼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교가 대신 이렇게 방문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특수교사가 집에 가서 같이 공부해주고 거기서 상담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순회 업무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를 졸업하면 일단 제일 많은 가능성, 제일 큰 가능성이 이제 특수교사로 근무하는 거죠. 근데 저는 특수학교 학급은 있어봤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일을 해보진 않았는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행정일이 되게 많다 그래요. 방학이 없고 그 대신 뭐 다른 운전도 해야 되는 걸로 순회를 하게 되면 또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특수 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그 시작된 것들이 이제 사립학교에서 많이들 이제 특수교육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공립도 많지만 사립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임용고시를 보고 공립학교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립학교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전 두 군데 다 있어 봤는데 공립과 사립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께서 느끼시는 바가 다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좀 분위기라든지 좀 행정일도 그렇고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느낌이 달랐던 것 같아요. 특수학급은 이제 하루 종일 아이들과 많은 아이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이제 한두 시간씩 와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적성에 맞을지는 또 선생님들마다 또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특수교육과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느냐? 복지관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복지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인지학습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뭐 사회성 훈련을 할 수도 있고, 뭐 집단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치료센터나 개인 이런 사설 센터에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치료사로서. 아이들이 조금 요즘에는 놀이 치료도 많이 받고 언어 치료도 많이 받고 인지학습 치료도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가서 어떻게 보면 학원 같은 개념이죠. 가서 이제 언어적인 거 도움을 받고 이런 개발을 인지적인 개발도 시키고 이런 센터들이 발달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특수교육을 전공하시고 졸업하신 선생님들은 이런 사설센터에서 인지학습 치료사나 감각통합치료사나 언어치료사나 이런 것들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이 경우고요. 현재는 병원 부설 치료실도 있네요. 근데 이런 치료실은 세팅 특성상 1대1 수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처럼 이렇게 대규모 수업을 하지 않고 그냥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서 1대1로 한 40분 정도 수업을 하고 10분 정도 부모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되게 교사로서 치료사로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센터에서 치료하시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저도 그 경우고요. 그래서 뭐 부모 상담도 이렇게 조금은 더 인텐시브 있게 하고 또 아이가 좋아지는 것을 같이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아이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치료실이나 이런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오전 시간에는 거의 일이 없어요. 아이들이 일단 학교에 가고 학교가 끝난 후에 센터에 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2시 이후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돼요. 치료 수업이. 그 전에는 뭐 수업 준비를 하거나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행정일 같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면 되는 그런 장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졸업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국립특수교육원 같은 공공기관에 이제 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원이나 이런 국립특수교육원 같은 공공기관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소수의 분들은 가겠지만 대부분의 특수교육 전공자들은 복지관, 특수학교나 학급, 지원센터, 아니면 사설센터,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 장점과 단점이 각각 어떤 세팅이든지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적성이나 자신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결정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계셨다면 조금은 더 제 20대를 조금은 더 알차게 보냈을 것 같은데, 저는 가고 나서 보니까 다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수교육을 하고 나면 이렇게 초등특수가 나오고 중등특수는 안 나오고 위특도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저는 전혀 모르고 갔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 안에서 그냥 충실하게 살긴 했지만 조금은 더 넓은 선택지가 없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특수교육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특수학교로만 가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수교사를 할 때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나중에 내가 현재 지금 인지학습 치료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현재 보면 정말 특수교육 전공자들이 적성에 맞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잘 모를 경우에는 이런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를 경우에는 쉽사리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치료사로서 되게 좋은 점도 많고 또 교사로서의 장점과 단점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조금은 더 좀 열린 눈으로 이제 바라보시고 그러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요, 센터를 아예 오픈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저도 2년 동안 제가 운영을 했었고요. 개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사업이죠, 이건 한마디로. 꼭 공무원이 되거나,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뭐 교사로서의 역할만이 아니고, 특수교육을 전공한 후에 센터를 내가 내어서 센터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